오늘 경향신문의 취재에 따르면 유재수 씨의 이딴 영전에 지금 현직 민주당의 입김이 있다는 기사가 오늘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현 정부 내에서. 유재수의 이딴 영전도 여당 입김이다라는 기사가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유재수 각종 비위 의혹에도 거듭 영전을 했다. 특히 청와대와 여당이 개입한 것 아니냐의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다는 건데 지난해 3월 75일 병과 뒤에 징계 없이 금융위를 사임했어요. 지난해 4월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회 선임이 됐고 지난 7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갔는데 이 거듭되는 영전, 특히 지금 저희가 빨갛게 밑줄을 쳐놨는데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국회 고위직으로 갔다, 국회로 승진했다라는 그 부분에서 이 심상치 않다는 거예요. 경향신문에 따르면 전 금융위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 최근 검찰에 진술했어요. 유재수 지난해 국회 갈 때 민주당의 요청이 있었다. 금융위원장의 최종구 위원장의 발언과 배치됐어요. 최종구 위원장은 분명 내 판단으로 갔다라고 했지만 민주당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김병민 박사님, 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특감 반원이 뜰채로 비의 사실을 건졌는데 이게 무마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이 뜰채는 어디 간 거며, 뜰채로 건진 거는 어디 간 거며, 이 사람은 왜 잠적한 거며, 그 이후에 어떻게 국회의 고위직으로 이른바 영전을 할 수 있었는가. 그런데 경향신문 주장이 사실이라면 네. 민주당이 추천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토크 세 번째 주제가 뜰채로 건졌건만인데요. 저는 이거 보이지 않는 손으로 좀 고치면 어떨까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한둘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지울 수가 없거든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본인이 추천했다고 하지만 민주당으로 가는 과정에서 최종구 위원장이 추천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판단은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도 함께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요. 문제가 분명히 청와대 상황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감찰을 받다 돌연 감찰이 중단되게 되고 75일 동안 병가를 내요. 저는 공직자가 얼마나 아프면 75일 동안 병가를 아무렇지 않게 낼 수 있을까? 75일 동안 병가를 냈다면 상당히 몸에 심각한 위중한 상황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그렇게 병가를 냈던 인사를 오히려 국회에다가 추천하게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그 이면에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민주당의 누군가가 여기에 대한 추천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추천했다라고 하는 민주당 인사는 누구인지, 그 민주당 인사의 본인만의 자체 판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냐라고 하면은 전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청와대 내에서 말 그대로 뜰채로 건져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휴대폰에 대한 감찰 결과 여기에서 드라이버, 우드 잘 쓰겠다, 항공권 고맙다, 구체적인 뇌물 등에 관련된 내용들이 적시가 되어 있다면 이것은 즉각 검찰이 수사 의뢰하거나 고발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인데 오히려 이것을 묻은 뒤에 영전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듭했다면 정권의 핵심 실세가 개입되지 않고서는 이 모든 애들이 같이 맞아떨어지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국회로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방선거가 있었고 지방선거에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당선되고 난 뒤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가게 되잖아요. 부산과 크게 어떤 인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지 어려운 유재수 전 부시장의 행로를 보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눈에 띄게 되는 건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 부속실에 행정관으로 있으면서 실질적인 수행 등에 대한 역할을 담당했다. 정권 실세와 굉장히 강한 유착이 있을 것이다. 그로 인한 어떤 도움, 요청, 그리고 이를 인해 나타나는 보이지 않는 손은 도대체 누구인가? 지금부터 검찰의 일은 이 보이지 않는 손을 밝혀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장희영 교수님. 특감 반원들이 최초 이제 감찰 착수할 때만 하더라도 유재수 씨에 대해서 그저 그냥 행시 출신의 똑똑하고 평범한 공무원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뜰채로 건져 올렸는데 감찰이 무마되고 예. 국회로 가는 것을 보면서 특감 반원이 아직까지도 부글부글 하다는 거잖아요. 부글부글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 평범한 공무원이 아니었어? 이런 의혹까지 갖고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지금 막 문자 내역이나 항공권 뇌물수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유재수 씨 행적만 보더라도 뭐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만한 합리적인 결과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위 내부 고발로 처음에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금융위원장 추천으로 사직한 이후에 더 좋은 자리로 옮겼다라는 것 자체가 금융에서 사실은 내부 비리로 이렇게 감찰까지 받은 사람이면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덮었다고 하더라도 금융 내부적으로 조금 더 비위에 대한 자체 감사를 하든 조사를 하든 하는 게 원래는 정상이죠. 그런데 사표 수리한 것도 그냥 받아줬다는 거 아니에요. 명예퇴직을 냈는데 병가를 75일 이상 내고 이 자체도 말이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금융위를 감독하는 기관의 수석 전문위원으로 위촉했다라는 것도 이것도 말도 안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부산시 부시장으로 갔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항상 상식적인 선에서 이상하다 싶으면 그건 이상한 거거든요. 그 전문가 시각이 굳이 아니더라도. 근데 상식적인 선에서 비리 문제로 내부 고발당하고 감찰까지 받고 덮었다는 의혹이 있는 사람이 이런 행보 자체가 지금 이분들이 느끼는 뜨하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이 사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뭔가 엄청난 빽 있는 사람 아니야? 누구야? 민주당 누구야? 여당 누구야? 뭐 청와대까지 가는 거야? 이런 의혹을 줄 만한 일들을 만들어 놓고 있었다라는 것 자체도 문제고, 그럼 이걸 누가 봐줬느냐? 사실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적어도 조국 전 장관은 이 부분을 민정수석 당시에 좀 받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본인이 추가로 감찰해봐라라는 것까지 다 보고 나서 어쩌면 내용을 저는 다 봤다고 생각을 해요. 추가로 감찰한 내용을 보고 나서 덮었다라면 이건 사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는 게 유재수 본인이 문제가 아니라 그 부분에 뒤에 누가 있느냐, 이 부분에 포인트를 두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말씀하셨던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표현까지 있었어요. 그 보이지 않는 손이 과연 조국 손이었는가? 검찰은 사건 초기에만 하더라도 이렇게 의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